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 만만치 않죠. 어,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수가 무려 7.5%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올라와야 될 상승의 파동을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시가까지 해서 전부 다 소진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수가 3일 연속 음봉을 좀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죠. 사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레버리지가 27% 올라가는 그리고 시간에까지 합치면 거의 29%가 즉 준상한가가 나와버렸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저도 주식 경력이 어림잡아 16년 17년 정도 돼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장에 발생을 했었고 바닥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러한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그것도 단 3, 4거래일 만에 50% 가까운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오고 눌림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속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의 금지, 사실 저도 굉장히 갑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우려감을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에 임했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주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적절하게 잘 줄여줄 건 줄여주며 최근에 시장 거래 대금이 월요일과 화요일 연 이틀 코스닥이 10조 이상을 상회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공매도 관련해서 해제가 되고 수많은 돈들이 다시금 2차전지 대형주에게 쏠렸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방증 속에 그 안에서 어찌됐든 수익의 기회를 노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게임주들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섹터도 막 순환하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위메이드 하나 종목 하나는 수천억씩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인정해 주겠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발생된 거래 대금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사실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이 의외로 최근 사거래일 동안 많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좀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축소가 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이 급조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작스럽게 이제 이 공매도 금지를 때렸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제 영상을 듣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제도권 투자자들이라든지 밖에서 소규모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 투자사, 사모펀드들까지도 전부 다 머리 쌓아매고 매같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매일매일의 시장이 또 다른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지를 우리는 받아들고 또한 그 문제지를 풀면서 그 날의 장이 끝날 때 시험 결과를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최근의 시장이 연속성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엄청난 변동성이 터졌다. 그래. 당연히 그 전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축포를 터뜨리고 그에 따라서 참았으니까 공포에 샀으니까 공포에 시장이 죽어라 떨어지는 그 찰나에 주식들을 쓸어 담았던 사람들은 그에 따른 과실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공포 구간에 주식을 사지 못했고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또 기다려보는 지혜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는 3운봉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뭐 내일 정도 되면은 지수도 일단은 뭐 안정권을 좀 찾지 않을까. 또 2차전지 종목군들 지금까지 또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해 놨는데요. 지수에 이러한 미치는 변동성도 좀 축소가 내일부터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내일도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볼 생각이고요. 참 제가 2차전지 뭐 산업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참 그래요. 뭐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뭐 오늘 문자를 보다가 저는 장중에 문자를 안 보니까 이제 영업용 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자가 2통 와 있고 또 네이버 쪽지가 와 있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사실 뭐 개의치는 않겠지만은 아니 바른 말을 해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데 감사의 인사는 하지 못할 망정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저의 매매를 하는 것이고 저와 결이 다르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예, 안 보면 그만입니다. 사실 유튜브라는 거, 이 카페라는 거 점진적으로 정말로 줄여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참 그 시기를 단축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장 정리하면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구간에서 분명히 지금 당장 그러니까 2025년도를 기약하지 말고 미래에 성장할 거 안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로봇도 이제 뭐 춤을 추고 다닐 것이고 예? AI도 생겨서 모든 게 AI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처럼 사람이 있고 돌아다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로봇이 대신해주는 사회가 먼 훗날에는 다가오겠죠. 전부 다 그런 발전은 다 하는 청사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라는 것이 당장 내년 1분기, 2분기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고 관념입니다. 당장 내년에 뭐가 바뀔 수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적인 매매 진행하고 있고 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의 흐름, 방향성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2차전지 섹터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잠잠해질 때 시장은 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2025년 말고 그냥 내년에 좋을 거 봅시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는 투자보단 트레이딩으로 변동성이 줄어들 때 투자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또 많게 출발을 했죠. 아무래도 미 증시가 그래도 어제 조금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출발은 했었는데 그 이후 이제 뭐 2차전지 종목군들 반등 시가 고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오후 들어서 안 좋아졌습니다. 뭐 중간중간 반등도 했었는데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반등할 때 좀 반등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뭐 오전에 강했던 종목군들 대다수가 윗꼬리를 달아버리고 뭐 제약바이오, 의료, AI, 뭐 반도체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 좀 침체 느낌이 상당했던 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4일차 시장의 변동성은 처음 위아래 7% 그리고 5%, 3%, 2% 분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에 저도 여러분도 기관도 외인도 전부 당황스럽고 매일 움직이는 시장의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정신없는 사거래를 보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매도 금지 이후 왜 레버리지를 전부 청산해 버렸는지, 그리고 왜 2차전지 인버스를 투자했고 다시 왜 2차전지 레버리지를 사서 수익을 내고 다시 롱숏 전략을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쪽에서만 매매를 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매매를 할 건데, 이제는 이쪽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매매는 점점 줄여야 되겠죠. 아마 이쪽에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곧 있으면 찾아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매도 금지 이후 분명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매가 금지되어 폭등하고 또 폭락하고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공매 금지던 말던 왜 2차 전지는 안 됐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서 문자로 이거는 참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2차 전지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락하기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다.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다. 수출 데이터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좋다. 2차전지의 수출 데이터는 좋지 않다. 2차전지 내에서 특히 양극재가 안 좋다. 뭐 전해액이나 이쪽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수출 증가와 수출 금액이 더블로 다 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냥 팩트 기반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낙폭과대를 활용한 매수, 즉 데드캣 바운스, 그리고 청산, 그 다음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위축된 산업의 변화가 수반될 이슈가 필요한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배터리 기업들의 이 CEO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SK온, 그 다음에 LG, 파나소닉, 셀 3사,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 SDI 제외하고 두 개 회사는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발언. 머스크 어렵지 않을까 발언. 그 다음에 GM 연기, 포드 연기, 그 다음에 오늘 SK온 공장 연기, 그 다음에 파나소닉 배터리 셀 생산 축소.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일단 뭐 악재가 나오다가 어느 끝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런 게 최근에 나왔었고요. 일단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나오겠죠. 뭐 정부 정책의 공격적인 지원금이라든지 혹은 광물 가격의 상승이 일부 수반되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좀 약간은 포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리튬 가격을 체크를 하고 니켈 가격도 체크를 하고 반도체 가격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은 보통 5시 정도 출근을 하는데요. 뭐 운동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아요. 굉장히 아침에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1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이런 게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아셨으면 하겠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한마디 코멘트를 담고 싶은데 이게 저는 과거 셀트리온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셀트리온도 2018년도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 제약 바이오를 엄청나게 들어 올리면서 코스닥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침체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뭐 일본과 한국의 지소미아 이슈도 터지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동반됐었는데요. 그 이후 상당 구간의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뭐 폭락을 해서 제자리로 왔다라는 건 아니고 상당 구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금 그 많았던 공매도 잔고가 나중에는 이 기업이 그래도 떨어지는 구간에도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질 때 신고가를 가버리더라고.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언젠가는. 예?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Q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Q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광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광물 가격이 올랐어. 근데 Q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팔던 거를 100개 팔았는데 광물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그냥 정상화만 됐다 해보시죠. 그러면 매출 뭐 영업이익이 10배가 순간 늘어나 버리겠죠. 그런 현상이 2차 전지에서는 먼 미래가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길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그 포인트에 2차 전지를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공매도 금액 보니까 각각 1조 원 이상이더군요. 폴도 상당하고 LNF도 굉장히 많고 분명 그 공매도 잔고금은 나중에 거름이 될 거는 맞다 생각하며 하시며 연구를 해보십시오. 뭘 연구해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현재 국채금리 4.5%까지 장중 하회하고 또한 국제유가가 75불도 깨는 하락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디스인플레이션과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단? 아무튼 오늘 파월에 통화 관련 IMF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다가 파월이 통화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니까 오후장에 쫙 끌어올리면서 일단 양봉 전환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분명 파월이 IMF에서 왜 통화 관련된 패널로 출연해서 통화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와 통화에 대한 발언을 오늘 무조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은 말을 해줬으면 하고요. 좋은 말을 해줬으면, 즉 지난번에 FOMC에서 했던 발언만 나와도 뭐 시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이었고 이번에는 지수가 올라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소리를 할지 이거는 뭐 제가 예측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뭐 스윙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군들, 실적과 수급이 강력한 종목군들 일부 좀 잡아놓고 그냥 뭐 일반적인 종가 베팅은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내일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도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눌림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매매를 계획 중이며 그 이유는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2차전지 ETF 레버리지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위메이드의 강세가 굉장합니다. 위메이드의 수급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상승. 최근에 공매도라는 게 금지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위메이드의 대체 전국 감소와 공매도 감소, 그리고 그 전에 공매도를 상당히 때렸는데 거기에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호재가 반응하는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세진다라는 게 지금 공매도 금지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고, 그 점을 계속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떠한 종목이 코스닥 150에 어떠한 종목이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지 그런 종목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스윙을 한다라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지금의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모든 종목은 그러한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상당수 많은 종목이 공매도에 짓눌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와 종목군들은 굉장한 탄력을 이제부터는 볼 수 있는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안에서 이제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심도 깊게 주말에 봐볼 생각이고요. 어차피 첫 주는 당연히 에코프로나 이쪽에서 움직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개인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공매도 많은 애들 정리해놓고 그거 뿌려가지고 뭐 어그로 끌고 말하고 그게 다 틀렸다라는 거죠. 모르는 애들 말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실적으로 어떤 쪽에서 터질지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그리고 24년에 좋을까 안 좋을까, 얘네들을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냥 빨리 청산해보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본다면 지금의 공매도 금지는 기회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요, 어제와 동일하게 SK 하이닉스의 일단은 박스권을 좀 기다려 보면서 박스권에 맞춰서 강했던 종목군들 바스켓으로 매매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의미 있는 수급주와 실적주는 좀 잡아놓고 넘어가며 시장의 방향성은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내년도에 좋을 수 있는 산업과 종목, 섹터는 크게 문제 1도 없어 보입니다. 그쪽에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 느긋하게 보세요. 요즘 시장 난이도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최소한 뭘 보고 있는지 안다면 할만한 시장인데, 장중에 이것저것 뉴스에 뒤쫓아가는 매매가 되어버리면 매매가 산으로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오늘 주식 선물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어제 공지를 제가 드렸죠. 포스코 인터. 저희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교육해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포스코 인터 그냥 때려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었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에코프로, BM 매매를 했었는데 오늘 잔매매 쪽은 좀 재미가 없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손절이 몇 개 좀 나갔던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그냥 일단은 이 두 개 정도 보면서 전액 종목군들은 끌고 갈 계획이고요. 반도체, SK하이닉스 박스권 생각을 해보고, 미증시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로봇 쪽은 사실 오늘 아침에 뭐 기회 구간이라고 저는 좀 봤는데 두산이 바로 좀 밀렸다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로봇 쪽은 계속 긍정적이게 좀 보고 있고, 의료 AI는 금일 루닉 권리락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게임은 위메이드, 호재 굉장히 많다 보이나 단기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액토즈 소프트의 이 현상까지 갈리나 싶기도 해서, 또 마이크로 페롬 관련해서 국내 9세 아이가 좀 안타깝게 좀 첫 사망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외 몇몇 종목분들이 상한가를 가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역으로 해지로도 작용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첫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주가를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일 어떻게 작용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간에 보면은 이제 거의 그런 종목군들이네요. 뭐 젠큐릭스는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개파락 맞고 다시 시간의 상한가인데, 얘는 조금 한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위더스라든지 메가이, 국제약품, 광동제약, 그다음에 VT는 아직도 들고 있고, 뭐 메디아나, 경동, 이게 전부 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좀 시간에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위메이드 계열 좀 밀렸고요. 룬이 좀 밀렸고, 에코프로 좀 시간에 하락하고, 뭐 이 정도네요. 자, 해외 증시 잠깐 보면요. 해외 증시 일단 추세선 상단에 맞춰서 도치가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구간을 돌파하고 뭐 강력한 시장의 모멘텀이 있을 때는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국내 차트 볼게요. 코스닥은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3무봉이 나왔는데요. 21선, 11선 이런 자리, 그러니까 골드 크로스가 나오죠. 어차피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는 지수적으로 지지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들 다 의미 있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 내일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찌됐든 2차전지 종목군들, 뭐 지수에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을 내일은 좀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종목군들 좀 골라서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양봉 마감을 하면서 어찌됐든 상승으로 좀 마감을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2차전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삼성전자 먼저 좀 볼게요. 그냥 지수를 지켜주고 있고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강해요. 반도체가 그냥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구나, 뭐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한데, 그냥 저는 이거는 패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11선까지 항상 밀려서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길래 11선까지 좀 밀리는 거 확인하고 아래 꼬리 달면 매매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좀 밀려주는지 볼 생각이고, 뭐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전부 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그래도 한미가 좀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TFE나 DIT나 오늘 지수 하락에 다 밀렸죠. 일단 강한 종목들 좀 내려오면 봐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 월덱스 같은 경우 또 내려오면 내도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고 올라올 때 일단 매도를 하고 또 내려오면 또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종목은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너무 많아서 반도체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사실은 동진 세미캠을 들어가서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장중에 괜찮게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나왔는데 뭐 시장이 다 밀리니까 그냥 짧게 손절을 해버리고 마무리를 했었고요. 얘는 자, 그리고 2차전지 보죠. 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강하게 20%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빼는데요. 이런 것도 왜냐면 지금 내일은 좀 보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는 설마 빼겠어 라는 생각 일단 하면서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봐볼 생각이고요. 사실 삼성 SDI나 이런 쪽들 정말 가치가 30조를 또 깨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은 당연히 지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기간에 다 빼버리니까. 자, 이거에 비하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비싸죠. 여전히 비싸다 라고 보여지고, 오늘 에코프로 BM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 시간 외에 사서 시간 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들고 있는데 아마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매수를 좀 했어요. 선물로 다른 걸로 사긴 좀 그래서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레버리지 추천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뭐 대충 여기 꺾일 때 팔고 나왔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팔았으면 나왔을 텐데 여기서 팔았네요.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4,800원에 다시 매수 의견을 드러났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오후장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코덱스 2차전지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54%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변동성 관련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내려오게 되면은 뭐 이런 구간들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싶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 섬처럼 되어 있는 게 저는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뭐 당연히 손절은 잡고 보긴 하겠지만 레버리지라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루닛이라든지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이 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뭐 별다른 호재 없이 굉장히 크게 좀 급등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도 사실 딱 그 착시 현상에 의해서 돈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거라 매매를 할 수가 좀 없었고요. 뭐 엠노나 마음 AI 다음 달에 이제 그 AI ETF가 상장을 하는데, 엠노와 마음 AI가 그쪽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 한번 팔로우 하셔가지고 일정 맞춰서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에서 위메이드가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요. 오늘 보니까 위믹스 코인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 이상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 파동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고 죽였다 올려서 뚫려버리면 이거 한번 뚫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장난 아니게 세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악성 매물대를 지금 뚫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일반 잡주들이어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셀바이오를 매매를 같이 했었죠. 박셀바이오를 이런 구간들, 악성 매물대가 있는 이런 구간들이 뚫리게 되면 단기간으로 폭등을 한번 하죠. 200% 정도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200% 정도 해서 일정 구간 올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죽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버린 거고, 위메이드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긍정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다. 기간 조정을 그래도 2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충분히 매물서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됐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체크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잡다하게 뭐 장중에 이제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 영향가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없었어요. 위지트나 이런 종목도 거래대금 많이 터쳐서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종배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좀 애매해서 일단은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비트코인의 강세 등이 지금 이런 종목군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만 등록해 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딱 그 정도에서만 봐볼 것 같고, 아무래도 의미 있는 매매는 그냥 이 산업군 안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자, 어려운 시장, 그렇지만 변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급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뭐 시장은 뭐 대응하는 데는 지장 없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